첫 번째 그 충주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허원기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목은 이제 충주의 정치 사상 이렇게 잡았는데요. 범위가 좀 넓죠. 넓습니다. 그런데 이 충주의 정치 사상을 전부 제가 다 얘기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 충주가 배출한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허적과 남구만의 이제 정치 사상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허적과 남구만의 생애와 사상,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정치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 정치인들 하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살펴볼 부분들은 조선 중기에 충주에서 출생하셨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력을 거쳐서 영의정까지 이른 이 세 분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시기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허적이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남구만이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또 정호라고 하시는 세 분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략 한 20년 정도 차이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허적이 제일 먼저 태어나셨고 나이 차이가 대략 한 20살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영의정을 하셨고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시기에 충주에서 정치적인 인재가 많이 태어났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주로 다뤄야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앞에 두 분을 이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정호에 대해서는 철학 사상 쪽에서 이제 또 다루고 있어서 제가 집필을 할 때는 이제 이 두 분을 위주로 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보면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세워 보긴 했는데 혹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33번째 조선 왕조가 이제 건국되고 나서 그 133번째 그러니까 이제 133대 영의정이 되셨죠.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영의정을 하셨던 분이 이제 허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붕당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 당색으로 보면 남인 중에서도 이제 기호 남인에 속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구만은 그 다음 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139대 좀 한참 그 공백이 있다가 또 143대 때 영의정을 하셨고 원래는 이제 서인에 속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서인이 또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 나눠질 무렵에 이제 소론의 어떤 영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남구만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호 선생이 있는데요. 요분은 이제 159대 조금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159대 영의정을 하셨고 또 노론에 속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당파를 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 당파에서 골고루 충주에서 출생하신 분들이 영의정을 이제 하셨던 거죠. 그 정치 사상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제 허적과 관련해서는 좀 아쉽게도 문집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잘 아시겠지만 허적이 그 아들이 영모에 이제 연루가 되죠. 그래서 허적도 이제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역적의 글은 못 읽게 돼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읽으면 그게 금서이기 때문에 읽으면 안 되는 그런 책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문집이 편찬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허적 개인의 사상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서술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뭐 아쉬운 대로 이제 1차 자료는 없지만, 본인 직접 저술한 것은 없지만, 뭐 2차 자료, 3차 자료를 통해서 타인의 눈에 비추어진 어떤 허적의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4대에 걸쳐서 벼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벼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허적의 그 상소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 이제 후대에 편집이 된 책이 있는데요. 그게 허상국 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건 이제 완성본은 아니고 필사해가지고 이제 좀 그 중간 과정에서 그 마무리되지 못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도 이제 허균의 정치 사상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남인 중에 정범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훨씬 후대 분인데요. 그래서 정약용과 같은 집안이고, 정약용이 존경했던 집안 어르신이 바로 이제 이 정범조인데요. 이 정범조가 허적의 신도비를 이제 쓰셨는데, 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대략 우리가 허적의 정치 사상에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허상국 주의에 필사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자료들이 이제 좀 많이 남아 있질 않아서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구만의 경우에는 문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구만의 문집을 이제 약천집, 남구만의 호가 약천인데요. 그래서 약천집이라고 하는 문집이 남아 있어서 허적과는 다르게 좀 더 그 남구만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좀 용이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약천연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로 남구만의 생애를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약천연보인데요. 이게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약천연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생애를 잘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이제 정리가 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묘지명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실록 남구만의 경우에는 이제 3대에 걸쳐서 벼슬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천집 문집의 이제 속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숙종대왕이 쓰신 약천집이라는 글자를 이제 숙종대왕이 쓰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장암정호라는 분도 관련 자료들이 이제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의 사상을 좀 아는데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분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두 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적의 어떤 생애를 뭐 좀 살펴보면 허적의 그 조상의 어떤 내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허한이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중요한 게 이제 그 정구라든가 김우홍이라든가 장영광의 어떤 문화에서 이제 공부했다는 점, 이런 점이 허적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안동 김씨 김재갑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김재갑은 이제 퇴계 이황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점에서 또 허적의 어떤 사상이 남인 계열의 학풍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태어나기는 뭐 이제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에서 태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그 현장에 가보면 이제 좀뭐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좀 이제 아쉽기는 하고요. 허적의 후손들은 지금 이제 요쪽에 사는 것보다는 소태면 쪽에 이제 이주해서 이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허적이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제 부친의 스승 또 이 외할아버지가 또 퇴계의 문인이었고 이런 그 또 분들이 퇴계 이황이나 남명 조식의 이제 학풍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점에서 그 뭐 학문적인 어떤 맥락이 연결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생원 진사과에 모두 합격한 게 이제 24살 때인데요. 대학 졸업할 나이죠. 요즘식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정시 문과에 급제한 것이 이제 28살 때 급제를 하고 인조 대왕 때 이제 급제를 한 이후에 4대에 걸쳐서 이제 벼슬을 하게 됩니다. 인조 때는 이제 뭐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입 공무원이고 하니까 좀 그 주로 이제 궁중에서 문서를 다루는 이런 일들을 이제 주로 했고요. 뭐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은 31살 때 그때 이제 조선군이 그 청나라에 파병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에 이제 파병이 되는데 요때 그 임경업이 이제 상장으로 출전을 하고 이제 이완 이제 부장으로 출전을 하는데 그때 그 군량을 운송하는 일을 이제 허적이 맡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의주 구윤 뭐 이런 일을 했고 관양사 같은 일, 관양사가 이제 뭐 이렇게 군량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좀 관리하고 그런 벼슬인데요. 그렇게 했었고 또 33살 때 이제 임경업이 청나라로 압송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그 임경업이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서 중국에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허적이 그 임경업이 그 도망할 그 경로를 이제 미리 예언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충주 사람이라서 뭔가 이렇게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30대 중반에 경상도 관찰사를 했고요. 이 경상도 관찰사를 하면서 이제 또 일본과의 어떤 외교와 관련된 일들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라도 관찰사도 했는데요. 이때는 또 대동법과 관련된 그런 실무적인 또 일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초보 관리 시절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국방과 관련되는 일 그리고 또 외교와 관련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요. 인조 때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고 효종 때가 되면 평안도에서 이제 관찰사를 하고요. 또 병조 참판, 형조 참판 뭐 이런 일도 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관직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평안도 관찰사를 하면서 어떤 중국 사신을 대접하는 일, 중국과의 외교, 청나라의 어떤 외교 활동에 이제 많이 관여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조에서 참판도 하고 판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국가 재정의 문제, 경제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또 담당했던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효종 임금이 승하했을 때 그 국장을 치르는 최고 책임자 역할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이 조선 중기의 중요한 논쟁인 예송 논쟁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효종 때는 이제 주로 이런 일들, 주로 법무라든가 또 재정이라든가 국방 분야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종 임금 때가 되죠. 현종 임금 때가 이제 허적의 나이가 그 51세 때인데요.
요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벼슬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뭐 병조판서 또 이제 계속 하게 되고요. 또 형조판서 이런 일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중국에도 청나라에도 다녀오게 되고, 그런 것을 이제 거치다가 이제 효종 임금 이제 그 말기 정도 되어서 이제 영의정까지, 좌의정, 영의정까지 이르렀는데, 뭐 또 그 여러 가지로 반대파들도 많고, 그래서 낙향하는 일들, 또 낙향했다가 다시 상경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또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요때도 또 이제 예송이 일어나요. 그래서 효종의 어머니가 이제 그 인선왕후가 죽게 되고, 이때 뭐 이렇게 그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이제 갑인 예송이라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드디어 정승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안추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뭐 예전에 드라마에도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청나라에 포로로 갔던 이제 조선 사람들이 있죠. 그 포로로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안추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탈출을 해서 조선으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이 또 청나라 관리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게 외교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데 이제 좀 뭐 공을 세웠는데 좀 부작용도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이렇게 왕래하면서 화폐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이 그 화폐를 이제 통용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많은 참고를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숙종 임금이 되는데요. 숙종 임금 때는 이제 허적의 나이가 이제 67세, 아주 이제 나이가 많을 때였죠. 이때 이제 오도 도채찰사 영의정을 하면서 오도 도채찰사를 이제 같이 담당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군정과 민정을 다 같이 통괄하는 어떤 비상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군정과 민정을 다 통괄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상평 통보를 만들어 가지고 화폐를 유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좀 영모에 연루가 돼요. 허적의 서자, 이제 허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영모에 이제 연루가 돼서 허적도 이제 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사한국 1689년인데요. 이때 이제 남인 정권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때 허적의 관작이 이렇게 삭탈됐다가 이때 이제 회복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조 임금 때 허복이라고 하는 후손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신원상소를 올려서 다시 이제 복권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숙종 임금 때는 이제 주로 국정 전반을 관리했고, 또 화폐 유통 정책이나 또 이런 기타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허적에 의해서 그 이루어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생애는 뭐 이렇게 이제 왕조별로 이제 정리를 그 왕별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워낙 그 오랫동안 벼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왕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허적의 묘소인데요. 소태면, 오량리 그쪽에 있는 이제 묘소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 올해 봄인가요? 올 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지금 가면 좀 더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적의 생애를 보면 실무 관료로서 어떤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조, 형조, 병조에서 이제 참판과 판서를 역임했고요. 그러면서 호조는 이제 주로 경제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고, 형조는 이제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고,
경조는 이제 국방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인데 경제나 법률이나 국방 그런 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평안도 관찰사와 경상도 관찰사를 하고 또 외교 사절로도 이제 중국에 여러 번 다녀왔고, 이런 것으로 보면 또 외교 전문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적은 학자 관료라기보다는 실무 관료로서의 성격을 지닌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허적의 정치 사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적의 사상을 얘기하자면 이제 그가 속해 있는 어떤 남인의 사상,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남인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근기 남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호 지방에 주로 이제 거주했던 그런 남인들이고, 또 영남 남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좀 약간 색깔이 다른데, 이 근기 남인들의 어떤 정치 사상과 관련 속에서 허적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기 남인의 어떤 주요 사상가로는 허목이 있고요, 같은 집안인데요. 또 윤휴, 유형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근기 남인들은 영남 남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지역 기반이 강하지 못합니다. 이 영남 남인들은 이제 태계 이황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지방의 지역적인 어떤 근거가 기반이 이제 강한 편인데, 근기 남인들은 그렇지 못한 성격을 좀 지니고 있고요. 또 내부 결속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내부 결속력이 약하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좀 자유로운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또 서울 근처에 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좀 비판적인 학풍을 보이고 있고, 또 남인들의 사상을 보면 이제 군주권이라고 하는 이 군주의 어떤 권한은 절대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군권과 신권 이런 얘기,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남인들은 군권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서인들의 어떤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권을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했던 서인들과 차이점이 있고요.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남인들과 서인들 사이에 예속 논쟁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런 점에서 또 차이점이 있고, 그런 군주권을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 붕당에 의한 정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남인들은 이제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조선 사회에 이 조선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었고, 서인들은 좀 그냥 약간의 어떤 변화만 하면 된다.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보수적인 입장이 이제 강한 편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런 남인들의 어떤 개혁 사상은 남인들의 어떤 그런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남인들의 개혁 사상은 이제 후대의 실학의 사상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근대 개혁 사상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간 뭐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청나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관점은 뭐 남인과 서인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선 사회의 근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각 자체는 남인들의 어떤 큰 정치적인 자산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상적인 연원을 보면 남인 학맥과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근기 남인에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근기 남인 중에서도 좀 실무 관료의 성격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학적인 면보다 뭐 철학이나 경학적인 면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면 이런 점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사상은 남인 실무 관료였던 유성룡이나 이원익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 서인 실무 관료였던 최명길이나 김육이나 정태화 이런 사람들과도 좀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여겨지고 그런 점에서 계승을 한 점이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허적의 사상은 뭐 이렇게 몇 가지 분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세론이 이제 특히 중요한데 그 조세 제도의 개편과 또 화폐 유통에 특별히 이제 많은 신경을 썼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동법 시행에도 이제 많이 참여를 했고 어떤 대동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대동법이 현실적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했던 그런 측면이 보이고요. 또 상평통보 같은 동전을 유통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를 운영하려고 했던 이제 생각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외관을 보면 청나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반청복명이라고 하는 생각, 또 복수 설치라고 하는 그런 구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에는 힘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나라 경제도 중요하다. 나라 경제를 되게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제 국방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고 청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적대적인 생각도 있기는 있었지만 한편으로 청나라의 화폐제도 같은 것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후대에 가면 이제 이것이 북학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이 북학의 태도도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주에 대한 생각은 남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군주의 어떤 절대권 이런 것들을 긍정하는 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영남 남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군주의 독단을 조금 더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서인들은 그런 입장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경우와 예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효종은 첫째가 아니죠. 장자가 아닌데 왕이 됐기 때문에 장자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 이제 남인들의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 종법 제도를 이제 달리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허적의 경우에는 이런 예성 논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예속 논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면을 보이지 않았고요. 어떤 대세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강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붕당론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려면 신하들의 어떤 붕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군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하들의 내부 분열이나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정치 구조를 일원화돼야 된다고 이제 봤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정과 하합의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뭐 근기 남인은 어떤 내부 결속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당색이 같다는 이유로 남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거나 또 서인들을 또 일방적으로 배척하거나 뭐 이렇지 않은 그래서 이제 탕남이란 소리도 들었죠. 송시열을 처리할 때 그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탕남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당색을 넘어서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폐단이 가장 적은 방안을 도출하는데 힘썼던 모습이 이제 보이고요. 이 정범조의 어떤 그런 묘지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론의 분열을 막고
조정과 화합을 힘써 주장하고 그래서 조정을 잘 융화해서 붕당을 제거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묘지명은 좀 긍정적으로 서술을 해줘요. 덕담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점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허적의 사상을 이제 대략 정치 사상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구만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남구만의 이제 조상님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10대조 할아버지는 태종 때 그 개국공신으로 이제 영의정까지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남식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 할아버지가 남식이고요. 아버지가 이제 남일성, 또 남일성에 아우 되시는 분은 또 남이성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는 이제 안동권 씨 강릉부사 권엽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딸이에요. 그래서 이 권엽이라고 하는 분이 충주에 이제 거주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남구만의 이제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와서 이제 남구만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권엽의 묘소도 이제 충주에 있죠. 그리고 이제 남식에게는 이남 일녀가 있었는데요. 첫째가 일성이고 둘째가 이성인데 요 딸이 오달제 사막사로 알려져 있죠. 이 오달제에게 이제 시집을 갔고요. 그리고 또 숙부 남이성은 또 남구만과 함께 어린 시절을 함께하면서 남구만의 학문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구만의 누이가 있는데요. 남구만의 누이는 이제 박세당이라고 하는 소론의 아주 중요한 사상가인데요. 이 박세당의 또 아내이고요. 또 이 박세당의 이제 아들들이 박태유, 또 박태보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령남 씨가 이제 주로 이제 서인과 주로 관련을 맺고 서인 계보에 속하는 그런 집안이었고요. 태어나기는 이제 충주에서 누암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검단 마을, 상검단 마을인데요. 교통대학교 정문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그러다가 이제 충주에서 한 10년 동안 거주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1살 때부터 5살, 14살 때부터 18살인데 일자가 빠졌네요. 18살까지 10년 동안 이제 거주를 했고요. 그 거주하던 장소는 그 외조부 권엽의 묘소 근처였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종갓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권용갑 선생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그 근처에 이제 아마 그 태어났던 장소가 있었던 걸로 여겨지고요. 이게 이제 그 검단 마을이고요. 여기가 마을 입구고 이쪽으로 좀 돌아서 들어가면 뒤편에 이제 태어났던 장소가 여기가 이제 그 안동권시 종가 집안이고요. 요 정도에서 태어났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 당시에 중요한 어떤 인물들과 이제 교류하고 또 송준길 서인의 중요한 인물이죠. 송준길을 스승으로 이제 모시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고요. 정치 활동은 이제 뭐 한 세 시기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합격한 이후에 그 46살까지 이제 일기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경륜을 쌓고 그 자신의 정책과 사상을 이제 확립해 나가는 그런 시기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뚜렷한 당색은 보이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는 숙종 1년부터 이제 19년 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뭐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남인과의 당쟁 속에서 여러 차례 이제 유배도 가고
또 이제 자신이 속해 있던 서인도 노론과 소론으로 이제 분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론의 어떤 새로운 영수로서 활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반대파들의 뭐 이렇게 공격을 받고, 그래서 영의정까지 제수가 됐지만 1년 만에 이제 유배도 되고, 그러면서 그 결성으로 돌아가서 시골로 돌아가서 유람을 하고 또 강학을 하면서 이제 지내던 시기가 이 시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기 때는 이제 영의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인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서인들이 득세하면서 영의정으로 복귀하게 되지만, 또 노론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요. 소론의 영수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이제 낙향을 해서 살다가 이제 8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격화됐던 시대이고, 또 소론의 영수로서 노론의 공격을 심하게 받던 시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구만의 정치 사상은 이렇게 그 사상적인 연원은 성리학의 영향도 받았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런 학풍이었기 때문에 주자학의 영향을 받았고요. 이런 김익희라든가 이경여라든가 송진길 이런 분으로부터. 그리고 또 이 그 의령 남씨 집안 어른들 중에 이 양명학과 관련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경이라든가 이런 인물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았고요. 또 장유라든가 최명길 뭐 이런 분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주자학과 양명학을 이제 겸비했던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던 거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그 철학적인 성리학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않았고요. 그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궁행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명학의 지행합일이라든가 사상 마련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태도도 이제 어느 정도 발견이 되고 있고, 주자학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노론 계열 인물들보다는 사상적인 폭이 넓은 그런 인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정치 사상의 특징으로는 이제 법치주의를 이제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한 법의 집행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무 너그럽게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백성들을 해치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또 공무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도 엄한 형벌을 적용하고 신분 귀천에 또 구분이 없이 공정한 처벌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조판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이제 함경도 관찰사로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국방과 관련된 그런 자기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병조판서로 평가받고 있고요. 또 국방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3가지 정도 제안을 했고, 또 군역제도 혁신 방안이라든가 서북지방 방어책이라든가 또 남쪽의 해안지방 방어책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고, 북방 지역의 어떤 백성들의 그 안정된 삶을 중시하면서 국방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탕평론을 이제 주장하는데요. 그 탕평 사상의 바탕을 두고요. 있어서 그 군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군주가 솔선해야 되고 군주가 올바라야 된다는, 그래야 신하들이 호응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요. 또 소론의 영수였지만 편당 짓는 걸 싫어해서 되도록이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특히 서북 지역에 이 태조가 왕업을 일으켰던 함경도 지역이라든가 평안도 지역에 사람들이 차별받는 경우가 많은데 인재들을 등용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고요.
그리고 과거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사상과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상사적인 계보로 보면 이제 허적은 남인 실무관료의 계보에 이제 중요한 인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성룡과 이원익을 잇는 그리고 최재공과 정약용으로 연결되는 그 사이에 이제 중요한 인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남구만은 이제 소론 형성기의 정치 사상사의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은 온건 개혁파였다는 점, 그리고 또 실용을 중시했다는 점,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중시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 공통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